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보일의 법칙은 기체에 가해진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보일이 실험을 통해서 관계를 밝혀낸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체와 압력의 부피 사이에 어떤 수학적인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실에서는 이제 보일의 법칙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냥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일이 했던 실험을 아주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보일이 어떻게 했냐면 실린더에다 기체를 집어넣었죠. 처음 기체 부피가 4V. V는요, 볼륨의 약자예요. 볼륨, 부피라고 하는 말이죠. 부피에서 이 V만 따서, 그러니까 4부피 정도 있는 기체를 실린더에다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압력을 주는데, 압력은 추로 놨어요. 그래서 추인데, 추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값은 1P. 그래서 P는 뭐의 약자냐면, pressure. 압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앞자만 따서 P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압력을 높여가면서 부피가 이 기체 실린더 안에 부피가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P를 2P 2배로 했다. 2배나 무거운 추를 올려놨더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게 얼마나 줄어드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2V 그러니까 아까 4V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줄어들더라. 압력이 2배로 늘어나니까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 알았죠?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럼 똑같이 이 법칙이 계속 만들어지나 한번 봐야겠죠. 자, 2P라고 하는 아까 압력을 줬으니까 2배 4P의 추를 아까 처음이랑 비교하면 4배나 무거운 추를 올려놨더니 어떻게 됐냐면 부피가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얼마나 줄어들었나 봤더니 2분의 1 또 아까 2배 늘어나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요? 2분의 1배 감소하더라. 압력이 2배로 늘어나면 혹은 2배로 일어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감소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압력이 4배로 늘어나면 압력이 P에서 4P로 늘어나면 부피가 얼마로 줄어들고 있냐면 4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 이런 관계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P일 때, 압력이 P일 때 부피는 4V였거든요. 압력이 P일 때 부피는 4V. 자, 2P일 때, 압력이 2P일 때 부피는 2V. 그리고 압력이 4P일 때 부피는 V. 자, 이런 걸 그렸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부피와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값을 곱해보면 P 곱하기 4V, 4PV. 그죠? 2P 곱하기 2V, 4PV. 4P 곱하기 V, 4PV. 보시면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똑같이 4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특성도 알게 되었고 동시에 수학적으로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항상 어떻다? 일정한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일은 영국의 기체과학자예요. 보일, 쓰다 보니까 이상해졌어. 이라고 합니다. 됐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교과서에, 이거는 막 써드리고. 제가 몇 개의 문제를 좀 갖고 왔죠. 그래서, 보시면, 뭐부터 볼 거냐면, 얘부터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부터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어때요? 압력을 이제 P라고 할게요. 프레셔에서 P만 딴 거예요. 부피는 V.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정말 그러나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실린더 첫 번째를 생각을 해보세요. 실린더에 공기가 들어있고 그 위에 어떤 추를 내가 눌러놨어요. 그 상황이고 그 추가 1값을 갖는다.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50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는 P 곱하기 V는 얼마예요? 1 곱하기 50이죠? 그래서 얼마? 50. 두 번째도 해보자.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압력과 부피의 값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계속 50이 나오나 해보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압력이 2고요. 부피는 25예요. 얼마 나와요? 50. 똑같이 50. 여기도 50 나오네. 그러면 이 문제는 쉽죠. 이 경우에도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되냐면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50이 나와야 될 거고, 이 경우도 어때요?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5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해봅시다. 자, 조금 종이가 필요하니까. 자, P 곱하기 V는 50.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입니다. 이제 넣어볼게요. 압력 알고 있으니까 2.5고요. 부피는 모르죠. 기억. 이게 얼마? 50. 자, 그럼 기억 해보자고요. 기억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니까 이거 넘어갈 때는 나누기로 나가는 거죠. 50 나누기 2.5.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 애들 많이 이렇게 하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거 분수잖아요. 편하게 하는 방법은, 분수는 좀 특징이 분자나 분모나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은 수 4를 한번 곱해 볼게요. 왜 4를 곱했나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이거 지울 수 있으니까 괜찮죠? 곱해주면 재미있게도 2.5 곱하기 4 얼마? 10. 50 곱하기 4 200. 굉장히 이제 편하게 약분이 가능한 수가 되는 거죠. 얼마? 답이 20. 그렇죠? 여기가 2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니음도 한번 구해봅시다. P 곱하기 V는 50. 자, 압력은 모르겠어요. 니은. 그리고 V는 지금 보니까 12.5. 어쨌든 50.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니은은 50 나누기 내려가야 되죠? 12.5.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50 나누기 12.5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틀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12.5 곱하기 8이 100이에요. 그럼 편해지겠지.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4기압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는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압력과 부피 안에 어떤 수학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법칙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5번, 7번. 5기압의 실린더 안에 10리터의 공기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지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실린더가 있고 지금 현재 5기압을 주고 있고 그 안에 갇혀있는 공기는 10리터더라. 자, 근데 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온도는 그대로 두면서 힘을 어떻게 해요? 2기압으로 작게, 줄어들어야 되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작게 2기압만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이 공기의 부피는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늘어나는 게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P 곱하기 V는 어때요? 일정값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때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지금 압력과 부피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죠. 해보시면 5기압 네, 10리터. 그래서 얼마? 일정값이 50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P 곱하기 V는 이제부터 50인데 현재 2기압이고 부피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곱은 50이 나와야 되니까 V는 얼마? 25. 단위는 얘가 리터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리터겠죠. 55리터. 그래서 25리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여기서 이 실험에서 바뀐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였는데 여기가 뭐 35도더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저번에도 했었죠. 어떤 공기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온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은 당연히 달라지고, 그쵸? 부피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나는 기압만 변화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기압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 지금 온도가 변한다고 써있지 않죠. 온도는 유지하면서 기압만 5기압에서 2기압 바꿔주고 있다는 걸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직 샤를레 법칙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사실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8번을 봅시다. 이번에는요, 우선 기압을 줄였지만 이번에는 부피를 바꾸는 문제예요. 8번. 자, 이번에는 8번을 볼게요. 자, 8번 경우에는 25도 1기압에서 부피가 50인 기체가 있더래요. 50ml의 부피를 갖고 있고 기압은 1기압인 공기가 있는데 얘를 이번에는 기압을 바꿔준 게 아니고 공기가 들어있는 어떤 공기가 들어있는 이 용기의 부피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를, 이 공기들을 큰 데다 옮겨준 거죠. 250ml짜리 큰 용기에다 놨어요. 그럼 어때요? 이 공기의 어떤 기압은 어떻게 될 건가? 대충 예상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낮아지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P 곱하기 V는 일정,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고요. 이 일정 값을 찾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사용을 하죠. 1기압에서 공기 부피는 곱하기 50ml. 답은 50. 지금 이제 공식이 얼마냐면 P 곱하기 V는 50이라고 하는 공식이 이 경우에 계속 흔히 되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금 보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보자. 새로운 공기의 압력은 모르고요. 구해야 되고. V는 250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걸 곱하면 어쨌든 값은 50이 나와야 된다. P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50 나누기 250. 그럼 얼마? 5분의 1인데 과학은 분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0.2. 단위는 기압은 물어본 거였죠? 기압. 답은 0.2 기압.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마지막 응용 문제 하나만 풀고 갑시다. 자, 바다의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은 이렇게 증가한대요. 수심 30m에서 깊은 곳이네. 잠수부가 1mm의 기포를 내뿜었다면 이 기포는 수면에서 몇 mm가 되는가? 근데 대기압은 1기압이다. 자, 봅시다. 그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닷속이고요. 바닷속에서 공기 기포를 뽀글 하고 내밀었어요. 여기는 30m, 수심 30m예요. 특수 잠수부인가 봐요. 굉장히 깊은 곳에 내려와 있죠. 자, 이 기포의 부피는 얼마냐면 현재 1ml. 자, 이 기포는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가면서 수압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 기포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이 커질 때 이 수면에서, 그러니까 0m, 해수면이죠. 아직 깊지 않은 0m에서의 이 공기의 기포의 부피는 얼마냐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자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기압값이 안 나와 있죠. 기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죠. 여기 수면, 물 바깥에서의 기압은 얼마예요? 압력은? 여기는 물이 누르고 있지는 않아요. 수압은 없지만 주변에 이제 공기들이 누르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상의 대기.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이 얼마냐면 대기압은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기압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m 내려오면 얼마가 돼요? 10m 수면 내려오면 물에서는 10m 올라갈수록 기압이 1기압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기압. 20m에서 얼마가 될까? 그러면 3기압. 그러면 30m에서는 4기압인 거죠. 4기압 때 부피가 1ml인 기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다 됐죠. P 곱하기 V는 일정,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고요. 여기서 일정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부피와 압력이 다 나와 있는 값을 사용을 하면 4기압의 부피는 1. 그러니까 일정 값이 4네요. 아, 우리의 공식은 P 곱하기 V는 4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죠. 1기압일 때는 공기 부피가 얼마느냐? 자, P 1일 때 부피는 얼마예요? 뭐 계산해봐야 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4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미리? 4ml가 되는 거죠. 해보자. 여기 2기압일 때는 공기 부피 얼마일까? 4가 나와야 되죠. 얘 곱하기 얘는 4. 얼마? 2.
2 곱하기 얘는 3이 나와야 되죠. 얼마? 3분의 4 이렇게 밀리리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싶어왔던 건 사실 수면에서의 공기의 부피이기 때문에 기포는 수면에서 몇 미리가 되느냐 때문에 4ml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사실 않아요. 연습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문제를 여러 개 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연습하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바꿨을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선 부피를 바꿨을 때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응용 문제 이 정도를 풀어드렸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끝내고 갑시다. 그러면 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분자 운동하고 같이 고려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왜 압력을 주면 혹은 부피를 바꾸면 압력이 바뀌느냐. 압력을 주면 왜 부피가 바뀌고 부피가 줄어들면 왜 압력이 바뀌느냐를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일단 나를 맨 처음 상태라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상상을 해왔으니까 좀 상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체의 모양을 분자 모형으로 그릴게요. 자, 이 피스톤 안에는 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분자들이 운동하고 있고 얘들이 서로 피스톤 벽에서 막 충돌을 하면서 어떤 힘을 발휘를 하고 있죠. 그것이 압력이죠. 자, 기본적인 압력이 있을 때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피스톤을 눌러서 부피를, 기체에 10개가 들어있는 부피를 줄여주기도 하고 10개가 들어있는 부피를 늘려주기도 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자, 피스톤 누릅니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기체 10개가 들어있는 부피가 감소해요. 그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짧아진 거죠. 그렇죠? 분자 간 거리 감소.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분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얘들 간은 굉장히 서로 많은 충돌을 하게 되죠. 충돌하는 횟수가 더 증가하게 될 거예요. 벽하고 충돌하는 횟수,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횟수 전부 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어떤 압력이라고 하는 기압이라는 것이 높아지는 거죠. 압력이, 기체의 압력 증가. 이런 상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을 누르면 기체 압력이 왜 증가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피스톤을 당깁니다. 그럼 기체 10개의 분자가 들어있는 총 부피가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즉 분자 사이의 어떤 간격이 어때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걸 의미해요. 분자 간 거리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충돌이 덜 일어나겠죠. 충돌의 수가 감소를 하면서 그 결과 어떤 힘이 줄어드는 기체의 압력은 감소하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 한번 보실래요? 문제에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온도가 일정할 3번. 자, 일정한 온도에서 밀배된 실린더 안에 어떤 기체를 세우고 실린더의 추의 개수를 달리해 부피, 압력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합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이거 가지고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부피가 분명히 작아지는 건 맞는데. 그럼 2번부터 볼게요. 기체 압력은 2배가 됩니까? 맞습니까? 예, 맞아요. 왜냐면 추가 하나였는데 추가 2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서 지금 2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배가 되면 보일의 법칙 따라 어때요? 얘는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하겠죠. 둘 다 맞아요. 근데 기체 분자 운동 속도는 증가하냐? 이건 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이 과정, 압력과 부피가 변하는 그 과정 속에 분자의 속도가 들어있나요? 없어요. 충돌 횟수가 증가한 거는 분자들의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내가 눌러서 분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너무 많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분동 속도는 증가한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증가시키려면 뭐밖에 없냐면 사실은 온도 요인밖에 없어요. 온도를 높여줬을 때 분자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없고 얘는 다음 시간에 할 샤를의 법칙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감소하죠.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그렇죠? 기체 분자가 용기벽에 충돌한 횟수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힘 압력은 2배가 된다. 가능하죠. 이 똑같은 문제를
요 그래프에 옮겨놨어요. 요 A, 요 모습이 뭐랑 같냐면 요거 해석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이제 압력은 크고 부피는 작은 상태니까요. 이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자, 옳지 않은 것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기체에 들어있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사이가 거리가 멀려면 이 기체를 담고 있는 용기의 부피가 커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큰 A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죠. 충돌의 수는 충돌을 더 많이 하려면 좁은 공간 안에 분자가 갇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공간보다 이 좁은 공간 안에 분자 3개가 갇혀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충돌하겠죠. 부피가 작은 B여야 되는데 지금 A라고 했으니 틀렸어요. 나머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같습니까? A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같죠. 그쵸? 이거는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반비례이죠. 그쵸? 보일의 법칙.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맞죠? 이것도 보일의 법칙.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보일의 법칙이 뭐냐? 보일의 법칙을 이제 분자 운동 설명은 어떠냐? 였고요. 마지막은 이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보일의 법칙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고무공 손으로 넣으면 찌그러집니다. 내가 압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고무공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보온병 꼭지를 누르면 보통 이제 꼭지 샴푸 같은 거 이렇게 펌프식 용기들이 이제 그러는데 내가 펌프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샴푸 안에 공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샴푸 있으면 여기 공기가 좀 있죠. 이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기 분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이 늘어나고 공기 안에 기압이 높아지는데 여긴 기압이 높아지는데 샴푸 통 바깥은 기압이 낮잖아요. 기압이 낮은 대로 샴푸가 와가지고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품 풍선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 풍선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는 커지다부터 언젠간 터지겠죠.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마찬가지죠. 수면 가까이 올수록 수압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공기방울은 점점 커지죠. 또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면 귀가 멍멍해져요. 왜 그래요? 귀를 보면 이렇게 귀예요. 그럼 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막이 있고 고막 안에 이제 귀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기압이 낮으면 문제는 뭐예요?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요 안도 부풀게 돼요. 근데 이쪽 부분은 사실 다 뼈고요. 어디만 부푸냐면 여기 고막, 얇은 고막이거든요. 고막만 터질 듯이 이렇게 부풀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멍멍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이에요. 뜨거운 물은 온도에 대한 얘기고 보일의 법칙은 온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기체의 간 압력과 그다음에 부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온도랑 관계가 없죠. 근데 예상할 수 있죠. 왜 펴질까? 뜨거운 물을 넣어주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러면서 기체의 어떤 압력이 커지면서 펴질 수는 있겠지만 보일의 법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같은 거 잘 풀어보시고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